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6월 18일 토요일 밤 11시 44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내려왔죠. 제가 얼마 전에 한 20K 정도 내려왔을 때 19K를 한번 쳐야 된다. 그래야 이제 얘는 조정이 끝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전고점. 요 지점이죠. 여기 19,804불 지점. 19,804불 지점까지는 한번 내려와야 된다 했는데 오늘 더 깊이 내려왔죠. 제가 이게 여기 얘가 최악의 경우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제가 한 여기쯤에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37,500불 사이에서 그때 한번 여기를 한번 쳤었어요. 여기 얼마냐면 25,365불 25,365불 정도를 제가 쳤을 때 치고 이제 한번 올렸을 때 과연 이게 이제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여기 25,360불에서 더 내려가서 19,000불까지 내려갈 것인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면 여기 19,000까지는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그냥 갈 수도 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왜 이 한참 지난 얘기를 왜 또 하냐면 이게 차트를 보면서 이게 그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의 어떤 그 뇌피셜을 얘기하면 이것도 그랬던 거죠.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정상적인 조정인데 제가 뇌피셜로 과연 세력이 여기 25,365불까지 이제 여기 바닥을 한번 찍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려가서 이 자리를 과연 줄 것인가 다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근본 없는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에 불과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 충분히 최악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물론이지만 누군가가 이 차트를 보면서 이게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차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자기의 어떤 바램과 기대, 내 포지션에 따른 어떤 그런 뇌피셜로 이제 헛된 희망을 꿈꾸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런 이제 그런 시덥잖은 이제 썰을 풀면서 야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럼 뭐 여기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럼 다 여기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기까지 내려가면 매수해보지 않겠냐. 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과연 이 자리를 주겠냐.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를 진짜 이 자리를 줄지 안 줄지 그거를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 희망회로 돌려가면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반드시 그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뭐 어딘가에 찾아보면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얼핏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조차도 이렇게 제 그냥 뇌피셜로 하는 얘기들을 중간중간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본 없는 얘기를 하면 야 근데 그거는 네 생각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도 이게 정말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이게 어떤 차트에 근거한 어떤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그런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누군가가 뭐 그런 질문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지금 여기까지 결국에는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과거에 제가 했던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냥 언급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어찌됐거나 월봉상 요 자리까지 내려왔죠. 요 자리까지 19,804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야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다며. 근데 더 내려왔어. 오늘 18,000불 18K까지 내려왔거든. 그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야, 이것도 그럼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종마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19,800불 요 지점대까지는 한번 내려가서 종마감을 이 지점 어딘가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최악의 경우는 뭐 여기까지도 내려가는 거겠죠. 여기 이 바로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13,870불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저는 뭐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13,000불 때, 여기 13K 요 지점대, 여기까지 과연 내려갈까 싶기는 해요. 근데 왜냐하면 여기 60선, 지금 여기 60선을 지금 닫고 19,804불 요 지점대까지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한 요 정도 선에서 어떻게 뭐 좀 이렇게 출렁이면서 이렇게 휩소를 제가 어제 얘기했었지만 연봉상 이렇게 휩소를 주면서 꼬다리를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종 마감을 할 때는 좀 말아 올리면서 종 마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음봉 3개가 일단 나와 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6월까지는 6월까지는 음봉 3개로 이렇게 계속 출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들어가는 어떤 그 매수 타이밍으로 안 좋아요. 이게 견디기 힘들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여기 나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마 여기 이때 언제죠? 일봉으로 보면 이때 들어간 분들 계실 거예요. 언제 들어갔냐면 이때라고 보여지죠? 이때가 이제 저점인 줄 알고 이때 한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여기 21.9 21,900불 때, 그리고 여기 내려왔을 때 2만 불 때, 여기 20K 딱 지점, 여기 20K 지점 때 여기 때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더 떨어지니까 지금 또 되게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 거예요. 아씨,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 불안감이 엄습해 올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일단 이 널뛰기 하는 곳에 지금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현기증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 지금의 자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뭐 나는 이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 어떤 없어도 되는 이 돈이 있는데, 나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충분히 난 여기 저점이라고 생각해. 더 내려가도 난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매수해놓고 그냥 지우고 난 몇 년 기다려 볼게요. 라고 하시면 저는 뭐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수익을 낼 생각이 있고 계속 이걸 들여다보고 있고 이 출렁이는 것에 막 마음이 움직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까 좀 침착하게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직 상승으로 전환할 만한, 지금 이제 괜찮아졌다, 장이 좋아질 것 같다, 아니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일단은 가장 1번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짚어볼까요? 일단 241선 아래에 있다. 241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고 언제 상승할지 기약이 없다. 그래서 일단 1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41선 아래에 있는 애를 잡는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일단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1번 241선 아래에 있다. 2번 이동평균선은 제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이동평균선이 기본이라고 얘기했죠. 이동평균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5선 아래에 있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일단 안 좋죠. 20선 보통 생명선이라고 하는데 20선 아래에 있어요. 20선 아래. 20선 아래에 있어요. 캔들이. 그리고 또 뭐죠? 이거 60선도 아래에 있어요. 60선 아래. 그리고 120선도 지금 여기 그려져 있지 않지만 120선도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지금 60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동평균선 뭐 차트 공부 영상에도 올렸지만 뭐 이런 게 이제 중장기적인 선이잖아요. 중장기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뭐 경기선 뭐 이런 말도 하죠. 이게 뭐 생명선 뭐 이런 말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경기적인 이 장기적인 어떤 이 경기선이라고 할 만한 이 선 아래에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좋은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도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제가 이 보조지표, 뭐 예를 들면 RSI, 그 다음에 뭐 일목균형표, 뭐 이런 거, 뭐 또 스토캐스틱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MACD 있고, 제 차트 공부 영상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보조지표 보는 법, 그리고 이 보조지표가 의미하는 게 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 RSI가 주봉상 30 아래면 이제 그 정말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RSI 30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를 하는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가 RSI 30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치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지점 어디선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여기 RSI 30을 다시 재차 상승해서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주봉상 얘기하는 겁니다. 주봉상. 주봉상 RSI 30 이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뭐 RSI 30 이하로 내려갈 때 물타기 하는 거고, 제가 뭐 이런 그 차트 공부의 영상을 올렸더니 막 되게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야, 코인에서 주봉상 30 이하가 몇 번이나 나왔다고 지금 그걸 매수하려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RSI 30 이하로 내려가거든요. 그럴 때가 와요. 과매도 구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 기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간을. 얘가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여기 RSI 30 이하라 그래가지고 막 물타기 하고 막 연끌 해가지고 다 집어넣는데 얘가 올라갈 기미가 없는 거예요. 더 떨어져. 그러면은 그 많은 기간을 또 보내야 되잖아요. 힘들게. 더 무겁게 만들어서. 그래서 반드시 다시 RSI 30 여기를 치고 올라와서 확실하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고 매도를 할 수 없는 거죠. RSI만 보고. 그래서 이제 캔들의 모양도 봐야 되고, 지금 얘기한 거래량도 봐야 되고. 그래서 세 번째로가 RSI 같이 보도지표를 봐야 된다. 첫 번째, 이동평균선상 241선 아래에 있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동평균선을 봐야 되는데 5선, 20선, 60선, 120선 다 아래에 있다. 캔들이. 그러면 좋은 모양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RSI를 한번 봐야 되는데 주봉상 지금 RSI가 30 이하로 내려갔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RSI 70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과매수 구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일목균형표인데, 일목균형표상 제 일목균형표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매수 타점 보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일목균형표가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기간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를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엇 파동상으로는 기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엘리엇 파동의 단점을 얘가 일목균형표가 좀 보조해 준다. 그래서 이제 일목균형표를 보는데, 네 번째로 이 일목균형표상 보면 구름대 아래에 있으면 안 좋다. 구름대 위로 올라와야 된다. 구름대 아래는 계속 하향 추세에 접어든 것이고, 그래서 구름대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상 이 일목균형표 후행지표는 52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후행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캔들 위로 올라와야 된다. 이 캔들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승,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 지표가. 요게 여기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게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요때 여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얘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날 텐데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맞고 떨어지면 이건 정말 길어질 수 있다. 이제 제가 이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쭉 내려와 버렸죠. 그럼 이건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일목균형표에서 봐야 될 거, 요 파란 하늘색 선, 그리고 요 검정색 선이 있는데 요건 기준선이고 요건 전환선이다. 기준선은 26일, 그리고 전환선은 9일,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6일을 평균해서 나온 게 이 기준선이고 9일을 평균해서 나온 게 이 전환선인데 이 캔들이 이거 두 개 다 위에 있어야 되고 얘도 이평선과 마찬가지로 이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 기준선이 이 전환선하고 골든 크로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가 이제 골든 크로스인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후행지표, 이게 여기 어디선가 이렇게 이 구름대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캔들 어찌됐거나 이 캔들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상승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목균형표상 뭐 어느 거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제가 이 전환선은 9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동평균선. 근데 일목균형표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목균형표에서 이 이동평균선은 1일부터 만약에 9일 이동평균선, 뭐 예를 들어서 10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10일 동안에 이 가격을 쭉 이렇게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목균형표는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값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전환선은 최저점하고 최고점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최고점과 최저점을 평균을 내서 이 전환선이 나오는 건데 지금 최저점이 계속 깨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더. 그러면 이게 전환선이 계속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때가 최저점인 줄 알았는데 더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전환선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적인 추세를 보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거든요. 그러면 최고점이 여기에요. 여기 최고점이 얼마냐면 3만 334불. 3334불이 최고점이고 최저점은 18,708불. 18,708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은 이 9일 안에 9일을 더 기다려야 돼요. 9일 동안 얘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점이 높아지려면 전환선이 상승을 하려면 최저점을 가리키고 있는 이 일봉 하나가 지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적어도 이 지점, 이 18,708보다 더 낮은 음봉이 나오면 이제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기를 깨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더 깨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조정이 돼서 이 위에서 이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최소 9일을 기다려야 돼요. 9일을 기다려야 전환선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9일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최고점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9일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전환선이 이 구름대 위로 막 올라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여기 3334불 요 지점이 얘가 최고인데 얘는 점점 얘보다 높은 이게 최고점이기 때문에 얘보다 캔들이 높은 고점이 없어요. 그럼 시간이 여기서 조금 더 간다면 여기를 이 지점을 뚫고 올라가지 않는 한 최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최저점은 지금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9일 동안 이게 더 낮아지지만 않는다면 이게 여기보다 더 높은 자리가 오기 전까지 이게 여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해서 점점 지워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이제 뭐 가상의 어떤 캔들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뭐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뭐 하다가 이제 여기서 여덟, 아홉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여기 최저점보다 더 낮은 어떤 캔들이 안 나왔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요 정도가 얘 캔들 하나가 최고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 전환선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때 최고점과 여기에 최저점을 평균 내서 전환선이 나와요. 그러면 전환선은 이쯤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준선도 마찬가지로 기준선은
쭉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곧 기준선도 마찬가지로 26일 동안 모든 걸 평균 내는 게 아니라 26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최고의 최고점과 최저점만 중요하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 이때 9일, 여기 9일을 더하고 여기가 9일이면 한 18일이니까 여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캔들이 지워지거든요. 하나씩 지워져요. 그러면 점점 얘도 기준선도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얘보다 지금 이 캔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한, 왜냐하면 고점이 올라가줘야 되니까. 근데 점점 여기 어딘가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캔들이 당연히 기준선은 내려올 수밖에 없고 전환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기준선은 분명히 이제 얘가 이 위상 올라가지 못한다면 기준선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고 전환선도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이때부터 얘 저점을 더 깨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이 최저점을 더 깨버리면 또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 저점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런 식의 이런 형태의 어떤 캔들을 만들다가 올라가면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그때는 전환선도 이 기준선을 이렇게 골든 크로스 하는 모양이 나올 것이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구름대를 다시 또 한번 만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 시도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지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다시 기간을 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한 달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이 기간이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이게 7월 한 중순이나 돼야 되겠죠. 7월 중순 정도 7월 초 지금 오늘이 19일이니까 이제 지금 19일이 됐으니까 한 10일 정도 지나고 한 7월 중순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결국 6월에는 뭐 이게 한번 말아 올리고 강하게 올라가기는 이제 지금 모양 이 지금 꼴을 보면 뭐 물론 비트코인이 한번 또 올라갈 때는 막 급등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보면 6월은 월봉상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점점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6월까지는 어줍잖게 이런 어줍잖은 양봉이 나오느니 음봉으로 그냥 확실하게 꼬라박는 게 나아요. 그래서 19,000 지금 804불 지점까지 확실하게 꼬라박고 음봉 만들고 7월부터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7월도 보면 지금 이 기간을 보면 어때요? 7월도 결국 초반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몰라요.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7월도 뭐 얘가 그냥 빌빌대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뭐 한 7월 말쯤 돼서 조금 한번 반등이 한번 나온다거나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보조지표상 일목균형표상 요걸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아직 어떤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할 만한 아무런 시그널이 없어요. 지금 뭐 제가 삼선 전환도도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있는데 지금 아직 멀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보면 좋지 않다.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게 답이다. 이게 이제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출회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도 출회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게 낫다. 어줍잖게 들어가가지고, 이거 지금 얘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은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캔들의 모양도 중요하잖아요. 단기적으로 여러분이 대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음봉이 쫙 깨고 내려왔어요. 얘가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이 위에서 올라가 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깨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도치 모양의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음봉이 이 정도 나오고 이렇게 도치 모양이 나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그 다음날 이 봉은 여기 시가 위에서 말아 올려야 돼요. 이렇게 말아 올려서 여기를 돌파해서 이 위에서 종마감을 하지 않으면
얘는 이만큼의 비율로 다시 이렇게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승으로 말아 올린 게 아니니까 이제 반대로 꼬라박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파동 하나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요거 자체가 소파동을 그려보면 뭐 1시간 봉이나 15분 봉이나 보면 이게 이렇게 한 파동이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 A, B, C 이렇게.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캔들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유심히 봐야 된다. 캔들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엘리엇 파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엇 파동은 물론 제가 엘리엇 파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엇 파동을 보는 게 왜 제가 지금 요렇게 낮은 자리에서는 240에서 아래에서는 엘리엇 파동을 보는 게 별 의미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비파를 만들면서 이렇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엇 파동의 어떤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엘리엇 파동을 보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렇게 A, B, C 진짜로 A, B, C가 나왔어요. 이렇게 A, B, C 이렇게 확실하게 나왔거든요. A, B, C가 그리고 이 C가 심지어 이 A보다 정말 더 길어요. 길게 나왔어요. 당연히 이 C는 A보다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다들 뭐 이제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냥 계속 얘기는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은 하고 있었던 건데 설마 했는데 여기까지 진짜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저는 여기까지 13,000불 때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이제 끝물에까지 온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의 비율도 보면 요렇게 지금 왔어요. 진짜. 이때는 잘 안 보였지만 이렇게 ABC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봉 형태를 만들고 지금 내려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어디선가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뭐 18,000, 17,000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올 수 이렇게 휩소를 주면서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좀 더 길게 가면서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 어디선가 조정이 이제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여전히 힘들게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가장 진짜로 힘든 어떤 이제 타이밍이 도래할 수 있어요. 9월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9월까지는 별 상승도 안 하고 뭐 내려 꽂는 것도 뭐 찔끔 올랐다가 팍 내려 꽂고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캔들이 이렇게 슬슬슬슬 올라가다가 팍 내려가고 또 슬슬슬슬슬슬슬 올라가다 또 팍 내려가고 이런 모양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또 팍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길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절대로 쫄 필요 없다. 왜죠? 뭐 제가 보니까 그 댓글을 얼마 전에 올린 댓글을 보니까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코인을 무슨 연봉을 보면서 장기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하냐 뭐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분들은 그냥 보지 마세요. 그러면은 저기 초단타, 단타 뭐 이런 거 하시면서 뭐 코인은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수익을 낼지 모르겠지만 코인이 됐던 뭐 그 주식이 됐던 차트가 있는 모든 거를 보는 거는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기준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부합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겠다는 얘기고, 점장이처럼 얘가 용하게 잘 맞추네. 이번엔 맞았네. 그러면서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운 좋게, 어떤 사람이 운 좋게 계속 맞았어요. 운 좋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안 룰렛이 있잖아요. 뭐 6연발 총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총알 한 발을 넣고 러시안 룰렛이 그거잖아요. 총알 한 발을 넣고 이거를 휙 돌린 다음에
너 이거 싸서 네 머리에다가 쏴가지고 만약에 쏘면 쐈는데 총알이 안 맞으면 너한테 100억을 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6분의 1의 확률이거든요. 6분의 1의 확률로 죽을 수가 있어요. 이 100억 때문에. 네, 여러분 이거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뭐 인생은 도박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는 거. 저는 그게 마치 지금 이 러시안 룰렛 게임 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이 보거든요. 투자 세계에 들어와서 이 러시안 룰렛 게임 하듯이 이 투자를 하면요. 언젠가는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러시안 룰렛 게임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데 이게 6분의 1이 아니라 이게 6연발이 아니라 600연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600연발. 600연발이라고 한다면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지 않아요? 600분의 1의 확률이니까. 진짜로 더럽게 막 운이 없으면은 맞아 죽겠지만 600분의 1의 확률로 해가지고 100억이라고 한다면 다들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600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막 진짜 재수 없게 죽을 확률이 있는데 이 투자 세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600분의 1의 확률에 자주 걸려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 다들 코인이 좋다고 하니까 코인야 그냥 자구려나면 오른다고 하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진짜 막 수익도 나고 막 뭐 괜찮은 것 같아. 막 운이 좋아가지고 막 한 번에 막 몇천만 원씩 벌고 막 이렇게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는 여기 안 들어오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쏘는 거예요, 총을. 600번을 쏘겠죠, 계속.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찔끔찔끔 수익 내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리면 이제 뭐, 야, 이거 도박이다, 뭐다, 어쩌다 이러면서 막 이제 용한 사람 찾아다니려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도박하듯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서 배회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어느 상황에서나 다 통용되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책에 다 나와 있다. 그치만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본다.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래도 적어도 덜 잃게 된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그래서 엘리엇 파동도 다섯 번째로 엘리엇 파동도 봐야 되지만 이 240에선 아래에서 엘리엇 파동 보는 거는 사실 카운팅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 위로 올라와야 새로운 파동이 하나 시작이 된 거고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죠? 1파예요, 1파. 1파가 확실히 나오고 2파가 끝나고 이제 3파가 이제 나온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돌파 매매 이렇게 세 번의 하락이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받고 올라갈 때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이 자리는 241선 위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서 1파 여기가 1파라고 한다면 이게 1파라는 확신만 있으면 나중에 2파 조정을 받고 여기를 재차 돌파할 때 그럼 이거는 3파거든요. 얘가 2파가 확실하고 1파가 확실하고 2파의 조건을 갖춘 다음에 3파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얘가 꼬라박더라도 결국에는 얘는 5파가 한번 5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파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있으면 이 1파 2파를 조정이 충분히 받고 1파를 재차 돌파할 때 전 여기서 매수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얘가 3파, 4파, 5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얘가 여기를 돌파해서 3파를 만들지 못하면 이게 B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B파가 돼서 이렇게 꼬라박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게 확실한 3파가 나오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이렇게 A, B, C 이게 아니라 1, 2, 3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A, B, C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양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B파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뭐냐면 잘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조정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이제 소파동에서 이렇게 되겠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왔겠죠. 얘도 이게 충격파동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1파고 그 다음에 A 여기서 B가 나오죠. B가 B, C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속는 게 뭐냐면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얘를 살짝 돌파했어요. 얘가 이렇게 살짝 돌파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3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2파죠. 근데 여기가 B파인 거예요. A, B, C. 그래서 여기를 매수했는데 이렇게 B파를 만들고 내려와 버리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3파라고 봤는데 3파가 아니라 A, B, C 이렇게 하면서 쭉 빠져버리면 이게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A, B, C 해서 여기서 C파가 여기서 끝나. 그리고 이제 2파를 끝내고 3파가 나오면서 재차 이 1파의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제 이거는 확실한 3파가 되거든요. 그 모양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게 이 모양이 이 3파가 이 241선 아래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절대로. 여기서 1, 2, 3 했는데 이 3파가 여기서 나온다면은 만약에 241선 아래에서 3파가 나왔다고 한다면 어떤 모양일 가능성이 있냐면 4파, 5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그냥 B파예요. B파.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3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1파가 이 241선 아래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3파는 이 240선 위에서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241선 아래에서 뭐 카운팅을 막 열심히 하가면서 한 뭐 공부 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241선 아래에서 카운팅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어떻게 다지는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출렁이면서 계속 움직일지는 지금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그러나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어떤 뭐 얘기를 하자면 월봉상 제가 월봉상 일단 얘가 월봉상 200 저기 뭐죠? 여기 전고점까지 한번 얘가 내려왔다. 여기까지는 내려왔다. 그리고 약간 더 내려왔죠, 지금. 그러면서 60선 여기를 지금 터치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나스닥도 지금 60선을 한번 터치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월봉상.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먼저 지금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월봉상 충분히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빼서 이렇게 월봉상 음봉 3개로 내려오는 게 저는 확실하게 ABC를 확실하게 조정을 받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지금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차라리 다행이다. 이렇게 ABC 나온 게 여기서 어줍지 않게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말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요렇게 여기까지 여기 전고점까지 내려왔고 여기 60선까지 왔으니 얘가 좀 더 여기까지 내려온 마당에 이제는 더 흔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더 흔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더 한번 깊숙이 한번 휩소를 주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자꾸 예상하면서 여기 어딘가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얘가 좋은 모양이 되려면 적어도 이 음봉의 반 이상은 회복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나 여기 저점 잡겠다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가 음봉의 반 이상을 회복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얘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구나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쭉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 잠깐 반등하고 꼬라박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말 진짜 상승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에서 저점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건지, 여기서 지금 조금 먹고 나오겠다는 건지, 그 명확하게 내가 포지션을 명확하게 취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저점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나 여기까지 갈 거를 기다릴 거야 라고 한다면 이제 매수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냥 나는 한 3년 기다릴게. 뭐 얼마 전에 저기 누구죠? 베리 실버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뭐 굿뉴스 해가지고 이제 다음 반감기까지 뭐 705일인가 며칠 남았다고 뭐 이따위 소리를 했던데, 뭐 여러분이 이거 보면은 이거 며칠이죠? 2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마치 무슨 큰 뭐 새로운 거라도 발견한 거냐 굿뉴스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던데, 아무튼 뭐 이런 얘기라도 듣고 싶은 거겠죠. 물려 있는 우리로서는 뭐 이런 거 뭐 이게 뭐 나쁜 뉴스는 아니니까. 근데 뭐 저 지금 이거 뭐 2년 기다리면은 뭐 2년 기다릴 거면 뭐 누구는 못 하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여기 다시 한번 돌파, 69K 지점 여기 다시 한번 돌파해서 위로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적인 근거가 있다. 저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조정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뭐 좀 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베스트의 모양은 이런 거다. 일단 이런 모양, 이렇게 나오는 모양 있죠. 요거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 모양이 나와줘야 진짜 상승이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얼마나 단기적으로 자꾸 막 보고 매매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근거로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지금 분기봉으로 제가 막 9월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 진짜 만약에 9월까지 안 좋은 모양이 된다면요, 여기까지 진짜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음봉으로 한 번 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음봉이 2개밖에 안 나왔어요. 분기봉상 봤으면 요런 모양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해서 끝내고 다시 올라갔다가 음봉 3개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게 한 묶음 나왔고 이렇게 2묶음이 나왔는데, 저는 적어도 반등이 한번 나온 다음에 한 묶음이 더 나와서 이렇게 세 묶음을 만들고 끝내거나, 아니면 적어도 얘처럼 이렇게 분기봉상 얘처럼 하나, 둘, 3개가 나온 다음에 이제 끝내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이번 6월 달에 얘를 좀 말아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음봉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20선을 지금 분기봉상 20선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했죠. 그래서 좀 한번 말아 올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곡선이 나오겠죠. 이게 쭉 말아 올린 다음에 7, 8, 9에 또 한번 음봉을 만들면 여기 이 자리까지 지금 18,000, 18K 지점까지 다시 한번 또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그때는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걸 봐야지, 장기적인 관점에선 별로 안 좋은데 단기적인 것만 계속 보고 있다가는 여러분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시험 준비를 하는데, 지금 수능 시험 준비를 하는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지금 쪽지 시험 잘 봤다고 막 기뻐하면서 막 쪽지 시험 100점 받았다고 막 지금 보면 막 중간고사나 무슨 뭐 지금 뭐 기말고사나 아니면 이제 수능 뭐 예비고사 이런 거는 지금 점수가 개판인데 쪽지 시험 100점 받았다고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이나 뭐 막 지금 무슨 뭐 시간봉, 뭐 분봉 이런 데서 막 지금 역대급 막 이런 상승이 나왔다고 좋아하는데, 뭐 분기봉에서 보면 지금 아직 더 꼬라박을 일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보고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 장기적으로 이걸 견디면서 침착하게 여러분이 자꾸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여기저기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이걸 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이 나름대로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역대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이 뭐 이때나 뭐 요때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 1, 2년 내에 이 장에 들어온 분들은 지금 역대급으로 힘든 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지금 최악의 경우를 지금 단기적으로 1, 2년 내에 들어온 분들은 지금 최악의 경우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되게 힘들겠지만 이걸 잘 견디시면 결국에는 이 바닥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지금 연봉상 요때하고 지금 비슷하죠? 요때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꼬리 한번 만들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2022년은 이렇게 끝내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한 2023년, 2024년 뭐 정도야 돼야 뭐 여기를 한번 돌파하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도 보면 이렇게 꼬라박고 올라오는 게 여기 전년도에 반도 못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요때 두 번째 해 때 여기를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쫙 올라갔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한번 여기까지 갔다가 반 정도밖에 회복 못했죠. 그리고 나서 2년째에 다시 이제 상승해서 올라간 거고 3년째에는 얼마 못 갔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걸 기대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양봉 3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봉 5개로 끝나는 장이 된다면 이제 뭐 쭉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겠죠. 그러나 미국의 경기와 전 세계적인 경기나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보고 봤을 때 얘가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너무 지금 경기나 이런 것들이 좋은 어떤 지표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하락장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조금 희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나서 얘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5선을 지키는 모양이 나오면 반드시 결국에는 전고점까지 간다. 얘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3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고 얘도 3년 동안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뭐죠? 연봉으로 적산병이에요. 연봉으로 적산병으로 전고점을 돌파했다. 이때도 연봉으로 적산병으로 전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결국엔 여기를 다시 돌파한다. 돌파해서 올라간다. 전 그러므로 희망을 갖고 길게 보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이 고점에 지금 69K를 돌파하면 이제 여러분이 조금 두려워 떠는 거는 알트코인들이 만약에 상장 폐지되고 사라지면 어떻게 돼? 이제 이게 이제 두려운 거잖아요. 이거만 아니면 지금 뭐 1년이고 2년이고 버텨서 기다려서 다시 내 본전까지 다시 오면 그때는 다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니까 좀 버티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그 도미넌스가 지금 하락하고 있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1파, 2파, 요게 이제 3파처럼 보인다라고 했죠. 근데 요 4파가 요 지점까지 지금 아직 찍지는 못했는데 여기 지점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때처럼 이렇게 1파, 2파 때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4파 때 조정이 길지 않고 이렇게 짧게 끝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요게 3회 1, 3회 2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회 3, 뭐 3회 4, 3회 5 뭐 이런 식으로 가고 4파, 5파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찌 됐거나 얘가 지금 여기를 재차
이 지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갈지 한번 지켜봅시다. 여기 요 지점 그리고 여기는 한번 돌파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중요한 고점이라고 보여지는 곳을 음봉 없이 돌파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음봉 없이 돌파하기는 했으나 적산병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꼬라박고 있는데 뭐 다시 한번 저는 여기 조정을 받고 여기 돌파했던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돌파했던 요 자리까지는 한번 조정을 받으러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미넌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비트도 떨어지고 알트도 떨어지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의 시총이 지금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근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막 뉴스에 이제 뭐 비트코인 막 안 좋아진다,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보통 뭐 매수하는 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까지 이제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 이제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야, 이제 바닥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매수를 좀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은 매수 타점 타이밍으로 별로 그다지 좋지는 않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지금과 같은 힘든 장에는 좀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9월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내려오는 중이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알트를 보면 얘가 도미넌스가 내려오는데 올라가고 있지 않죠. 그러면 얘도 지금 여전히 알트들도 시총이 점점 적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회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비트코인하고 거의 비슷한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더리움은 거의 뭐 비트코인과 커플링 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어떤 시총을 살펴볼 때 요 이더리움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나스닥도 뭐 역대급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일봉상 보면 지금 뭐 갭으로 하락했다가 뭐 또 갭으로 상승했다가 이제 난리인데, 뭐 나스닥에서도 이제 거의 무슨 뭐 잡주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되게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바닥에서 또 하람이가 한번 나왔으니까 또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나스닥이 상승을 하려면 적어도 이 지점은 무조건 요 지점까지는 돌파해서 올라와야 되고 지금 이제 갭을 이제 메꾸러 올라갈 수도 있겠죠. 갭을 메꾸러 올라가더라도 완전히 메꿔서 이 지점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월봉상 얘도 나스닥도 여기까지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월봉상 여기 60선까지 한번 찍으러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A, B, C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한 번 더 깊이 한번 좀 내려꽂지 않을까.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은 지금 마지막이라 이게 쭉 지금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한번 도치 모양 이렇게 있죠. 여기 도치 모양이 한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이 비율만큼 지금 내려오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찍고 내려올지 아니면 얘가 이번 달에 아예 그냥 여기까지 한번 빵 내려갈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가 좀 말아 올리면서 한다면 얘는 최악의 경우 음봉 5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9월까지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스닥도 이 추이를 한번 봐야 된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 보면 달러 인덱스는 요때 여기를 요 자리를 음봉 없이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도 음봉 없이 돌파는 했죠. 네, 음봉 없이 돌파했고 그런데 요때 지금 안 좋은 모양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안 좋은 모양이 나왔는데 이게 참 애매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이렇게 A, B, C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저는 이렇게 내려올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얘도 달러 인덱스도 지금 거의 꼭지 역대급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중인데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뭐 비트코인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월봉상 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월봉상 얘를 완전히 장악한 상승 장악형 그 월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선 위에 있고,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는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10년물 채권도 마찬가지죠. 10년물 채권도 얘는 조금 달러보다는 좀 힘이 조금 약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순 얘가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야 되고, 얘도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파한 자리가 얘도 이렇게 지금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를 다시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10년물 채권도 수익률이 올라가고 이러면 비트코인한테는 안 좋겠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다. 안 좋아요. 채권 수익률이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지금 세계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미국 경기가 지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10년 후에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10년 후에 돈을 갚으라고 해서 돈을 빌려준 건데 10년물 채권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10년 후에 나 이거 다시 돌려줄 거잖아. 갚을 거잖아. 100만 원을. 그러면 매년 나한테 이자로 한 10만 원은 줘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만 원씩 주는 게 이제 100만 원이니까 이자가 10%인 거잖아요. 근데 이 이자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 이 얘기는 뭐죠? 점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20%가 되고 30%가 된다라는 거는 이거 10년 후에 이 100만 원 나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 불안감 때문에 이게 이자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이 10년물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지금 이 미국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것에 대한 그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만히, 여러분 좀 힘드신 분들은 다 지우고 계세요. 지우고 그냥 가끔 뭐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 안 보셔도 되고, 뭐 좀 궁금하신 분들은 가끔 그냥 제가 비트코인을 살펴보니까 보고 아직도 멀었구나, 그냥 이 정도로 체크하고 그냥 여러분의 일상을 잘 좀 돌아보면서 잘 유지하면서 일상에 좀 충실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비트코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